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두 명인데요.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장동혁 대표입니다. 대구 공천 후폭풍이 생각보다 더 거셉니다. 주호영 의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는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라는 내용을 시사한 것처럼 보이는 발언도 했어요. 거기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어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 이렇게 압도적 1위 후보를 컷오프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해괴한 공관위의 컷오프는 저 개인에 대한 능멸일 뿐 아니라 대구 시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 이진숙은 공관위의 이번 컷오프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공관위가 이번 결정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저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만 가만히 있지 않겠다. 컷오프 없던 일을 하라라는 강한 반발과 요구가 나온 겁니다. 급기야 이 기자회견 후에 지지자들 사이에 싸움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시 오잖아. 아무 하지 마라. 아무 하지 말겠다. 아무 하지 말아라. 내가 있어. 나는 아무 들어가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자르고 싶어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라며 강하게 이진숙 전 위원장마저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대구 공천 잡음이 상당히 거셉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주호영 의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진숙 전 위원장도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두 사람의 요구 같습니다. 컷오프 없던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장동혁 대표 물러서라. 라는 걸 지금 요구하면서 뭐 지지자들 사이에 지금 싸움까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 공천 과정을 보면 네네. 이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뭐 혁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천의 어떤 경선 과정이랄지 보면 혁신된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 공관위 자체가 사실은 이제 공천을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위원회인데 위원회 자체가 너무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국민의 어떤 눈높이랄지 국민의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심에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을 이정현의 어떤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엿장수 마음대로 얘기하잖아요. 자, 대구를 한번 볼까요? 대구의 의원들 다 출사표 던졌잖아요. 근데 왜 꼭 집어서 주호영만 안 되냐는 거예요. 원칙이 없잖아요. 육선이니까 안 된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의원들 다 했으면 같이 하든지 하게 해야죠. 그다음에 이진수 전 위원장들 컷업을 했는데 굉장히 그 컷업 이유가 뭐냐면 국회 가서 더 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대구시를 완전히 폄하하는 거죠. 그럼 국회 가서 하는 것은 더 큰 일이고 대구에서 이러는 건 더 작은 일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데 가서 놀아라는 거 아니에요. 대구시정도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특히나 그러니까. 상대는 굉장히 강한 김부겸 전 총리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대진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천의 컷업의 기준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공관위원들도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정현 위원장이 밀어붙여가지고 했다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 공관위원이 마음대로 하는 공천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이번 지자체 선거가 뭐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고 또 여론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하려고 하면 공천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하거든요. 근데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공천에서 국민에게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공천 자체는 감동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런 공천이다 이렇게 보고요. 향후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이제 대구입니다. 대구에 이진수를 왜 컷업했을까? 저것은 대구에서 지금 컷업되지 않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의원들 중에 한 명이 되면 자리가 빌 것이고 그 자리에 지금 이진숙을 어떻게 보면 공천해 주려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중앙에서 놀아야 하고 국회에 갈 사람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것도 뭔가 기묘하게 묘하게 뭔가 내부에서 뭔가 연기를 피우면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급기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고성과 이 다툼, 충돌이 있었는데 반말하지 말라 했다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격한 반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대구시장 나간다는데 본인이 나간다는데 왜 무슨 더 큰 데로 더 하냐 뭐 이런 반발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서로 이견이 있다는 얘기였잖아요. 네네. 아까 그 모습은 기자회견 도중에 이제 지지자들 간의 어떤 갈등과 분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정현 공관위원장 얘기는 더 크게 쓰일 사람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국회에 가서.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스타 될 사람이란 얘기까지 나중에 또 덧붙인 게 있더라고요. 아 국회에 가서 스타가 될 사람. 예, 그러니까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빈자리에 대구에 재보선을 내보낼 생각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 정도면은 사실 이진숙 후보로서도 나쁠 것 없는 카드잖아요. 오히려 더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약속 대련과 같은 그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닌가. 어마어마하게 뭐 강력 비난 과거에 그 국회에서 대차게 맞서서 막 했던 거 여당을 향해서 이렇게 했던 그 모습에 비하면은 굉장히 강도가 약했어요. 손다운 들어갔다. 예, 반발은 했지만 그리고 또 본인이 여론조사하면 1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또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은 그때 고성국 씨하고 함께 다닐 때도 상당히 싸늘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본인한테 나쁠 것 없는 그런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주호영 의원만 컷오프 된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원래 국회에 계신 분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국회에 갈 일은 없는 분이니까. 부의장보다 더 크게 쓰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부의장이나 하시라 뭐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의장 임기도 곧 끝나가죠. 필리버스터 사회나 좀 열심히 봐주셨으면 우리가 감사했을 텐데 그것도 안 했고. 그래서 주호영 부의장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하게 됐어요. 졸지에 주호영 의원만 손해를 봤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진이라는 게 사실 3선 이상 중진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 과거에 민주당에서는 홍재영 부의장이 3선인데 부의장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선 이상인데 나머지 그럼 윤재욱 의원이나 추경호 의원 4선, 3선인데 중진의 기준이 무엇인가? 뭘 기준으로 컷오프가 된다. 그렇게 보면은 쓴소리한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런데 인천시장 후보가 된 유정복 후보의 경우에는 쓴소리 했지만 또 후보가 됐어요. 단수 공천 받아서. 그러니까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얘기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진숙 후보도 똑같이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됐다는 가정하에 주호영 후보가 컷오프가 됐다면 무소속 출마의 명분이 섰겠지만 지금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 승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호영 후보가 무소속 출마설도 나오고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두고 보자 하고 물러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진숙 후보의 경우에는 대구나 어느 지역의 재보선에 공천을 주려는 그런 뉘앙스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말했는데 하나 궁금한 건 2022년에 국민의힘에서는 그 우리가 익히 알았던 선거 개입 있었잖아요. 뭐 해주라고 했는데 많이 받네 당해서 그때는 윤상현 재보선 공관위원장이었고 정진석 위원장이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통합공관위원장인가요? 별도로 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컷오프 시키고 또 재보선도 뭐 내가 결정하면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서 이거를 원칙 없는 이 컷오프에 대해서 과연 하나가 돼서 당이 하나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결의문 낸 거 아니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갈 수 있을 것인가. 내관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주호영 의원은 저희 채널A와의 취재에서 무소속 출마도 시사했습니다. 최고의 결과 등 보고 가처분도 고려, 안 되면 무소속 결심하겠다라고 채널A와 통화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주한 연대설이 다시 뜨고 있어요. 주호영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한동훈 무소속 재보궐 출마, 조갑재 대표 주호영 무소속 출마해서 극우 심판 전선 바람 일으킴의 역정수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용 대변인, 야 이게 주호영 의원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소속도 결심할 수 있고 가처분은 당연히 하는 거다. 그리고 이진숙 전 위원장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컷오프 물러서라. 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많은 대구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라셨던 바대로 차라리 구인 경선이 처음부터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깔끔했겠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저도 지인들이 대구에 많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지지율이 가장 높은 또 큰 차이로 높은 후보가 이진숙 후보인데 왜 컷오프 했냐? 그렇죠. 그리고 컷오프 전에도 이진숙을 염두에 둔 경선이다라는 그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일종의 어떤 스크라치가 났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럴 거면 경선을 하지 왜 이렇게 1위와 2위 후보를 그렇게 컷오프를 시켰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또 실제로 처음에 우리가 공관위에서 이 5대 공천 기준이라고 이렇게 표가 나왔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5가지에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컷오프가 많은 국민들에겐 좀 쉬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영 의원님이나 아니면 이진숙 위원장님이 차후에 어떤 당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막을 수도 없거니와 어느 정도 이해를 사실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또 당대표 입장에서는 공관위에서 사실 공관위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모두 이렇게 발설이 되는 것도 적절한 일은 아니지만 지금 언론 보도가 된 것들을 보면은 뭐 11명 중에 뭐 한 과반 정도만 겨우 간달간달하게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찬성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통과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 안에서도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있었고 당대표 입장에서는 첨예한 의견 대립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니만큼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제가 좀 전에 방송 전에 이진숙 위원장님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데 원래 상당히 차분한 그런 말투이십니다. 네. 체포당하던 당시에도 그래도 말투가 그래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정제되어 있는 그런 언어를 구사를 하셨는데 오늘은 상당히 격앙이 되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일종의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거나 약속대로 아니다. 약속이 진짜 있었다거나 반발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좀 이따가 잠시 후에 12시에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 이진숙 전 위원장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추가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는 제가 볼 때는 제가 귀로 들은 바로는 전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였고 제가 직접 여쭤봤습니다. 재보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된 것이 아닌가요? 라고 제가 좀 순진해서 그렇게 질문을 바로 던진 건지는 몰라도 면전에서 돌직구를 알렸네요. 네, 정말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뭐래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냐 지금 우리 당이. 그리고 그렇죠. 이전에도 한 2번 정도 우리 당 이름으로 경선 참여를 하셨다가 컷오프 되시거나 떨어진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정해지지 않은 약속을 받고 내가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런 그렇군요. 일도 없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용현 대변인이 취재한 결과 이진숙 전 위원장은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갖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잠시 후 기자회견도 예고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전해주셨어요. 앞으로도 좀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 공천 컷오프가 이해 안 된다. 스타 강사 선생님 출신이 이해 못하면 우리 같은 학생들은 더 이해 못하는 건데. 주호영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이재용 공관위원장 뒤에 숨지 말라는 겁니다. 주호영 의원이요. 장동혁 대표 이정원 뒤에 숨지 마라. 결정 바로 잡지 못한다면 정상적 당 아니다. 습관성 책임 회피 심각하다. 이정현 위원장 개인 일탈인지 묵인 아래 벌어진 일인지 밝혀라. 사실은 주호영 의원이 중진 중에서는 지난 당 내용 사태 때도 장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했었거든요. 우리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이정현 위원장 뒤에 숨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장 대표는 같은 뜻일까요? 아닐까요? 얘기 들어보시죠. 어제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 의원님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공관위원장께 대구의 민심을 전했습니다. 제 생각과 일치하지 않다 하더라도 당 대표로서는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의 여러 상황이 어렵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 생각을 좁히고 또 당을 위해서 필요한 희생이 있다면 서로 희생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의 요청과 다른 결론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관위원장님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께서 언급을 하시거나 그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수석 대변인은 당대표의 뜻과 다른 결정이 나온 걸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장종혁 당대표는 정작 공관위 뜻을 따라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호영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심 장심 아니냐는 거예요. 양심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정말 양심이 없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공관위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최종 결정은 최고위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장동혁 대표 본인 뜻과 전혀 다르다고 하면 사실 최고위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겠다는 거는 사실상 뭐 장동혁 대표와 이재용 공관위원장 간에 서로 간에 약간 이제 암묵적인 동조 내지는 암묵적인 이제 공모가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거로 보이고요. 사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두 분이 컷오프가 됐는데 근데 그 지금 8명, 9명 나온 대구시장 후보 중에서 사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유일한 여성 후보이고 여론조사 결과도 거의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인데 컷오프했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다른 데 쓰겠다는 뜻인 거죠. 왜냐하면 유일한 여성 후보를 저렇게 컷오프하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결국은 주호영 의원 한 분만 컷오프됐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주호영 의원을 쳐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혼자 쳐내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앞서 이제 김주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약속 대련이다. 약속 대련이고 그거를 그냥 이 꾹 다물고 그냥 이심장심을 숨기고 있는 게 다름없다. 그렇게 보이고요. 사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주호영 의원께서 뭐 가처분, 무호송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본인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장동혁 대표는 이심장심인 것 같다라는 양태형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언론들도 이 대목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중진 반응이 흥미로운데 언론에 보도된 중진 반응 한번 보실까요? 중앙일보 보도예요. 취재에 따르면 한 중진 의원은 이거 봐라. 이해관계 복잡한 공천 문제를 이정현 위원장을 내세워 장동혁 대표가 손 안 대고 코 품격이다. 코 풀었다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풀었다는 거예요. 주호영 의원 측 관계자는 이 위원장과 장동혁 대표가 짜고 치는 거다라고 의심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당내 비판 목소리도 한번 볼까요? 대구시장 출신의 돌직구 멤버 출신이잖아요. 우리 권영진 의원님. 장동혁 대표의 약속 위반, 이재용 공관위원장의 오만과 독선, 대구 시민들이 이렇게 우롱해도 되냐? 대구시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 남다릅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요? 솔직히 말하면 장동혁 대표 약속 위반, 이재용 공관위원장 오만과 독선 지금 뭐 하냐 이거죠. 대구 시민들 무시하냐 이거고. 윤상현 의원조차 대구시장까지 내줄 셈인가? 단순한 공천 잡음이 아닌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신호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심장심 아니냐? 손 안 대고 코품격 아니냐? 특히나 김광선 변호사님, 네. 대구시장 출신의 우리 돌직구 멤버 출신이 권영진 의원의 비판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 장동혁, 이정현 두 분이 대구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라는 비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이제 무능 이런 걸로 사실은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 이미 한번 나왔지만 장동혁 대표는 칼을 잘 쓰는데 자기 칼이 아니고 너무 칼을 빌려 쓰죠. 우리가 이걸 차도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현진이라든지 김정일 최고에 대한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윤리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 자기 손에 폐유 안 묻히는 거죠. 그래서 윤리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를 존중한다. 그다음에 공관위도 마찬가지잖아요. 대구에 관련해서 잡음이 이렇게 많은데 네. 공관위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니 공관위 의견을 존중한다는 뭔 말이겠어요? 아, 내 뜻대로 됐으니까 존중하는 거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존중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공천이라고 하면 당연히 당대표 최고위에서 이걸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놓은 거 보니까 마음에 드니까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갔다고 보고요. 지금 의원 중에서 주호영 의원만 딱 컷오프시키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자, 윤리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권파에 반대되는 세력을 컷오프했잖아요. 네네. 공관위에서 지금 의원 중에서 가장 현 당권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호영 의원이거든요. 그 주호영 의원을 똑같아요. 징계위원회 열어서 컷오프하듯이 공관위에서 컷오프한 거죠. 주호영 의원의 쓴소리가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가 불편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컷오프를 해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유도 있겠죠. 김광선 변호사님 어떤 개인적 분석입니다. 예.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다 존중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여기에 영향을 전혀 미친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윤리위원회할지 당무감사위원회할지 공관위에서 장도혁 대표의 뜻대로 다 하고 있는 걸 제가 볼 때는 좀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 자체가 지금 이진숙 제가 볼 때는 전 위원장도 컷업하는 것이 주호영만 컷업을 하면 이 모양새 이상하죠. 마치 이진숙을 위한 컷업처럼 돼버리니까 그래서 정말 쓴소리하는 주호영 컷업하고 이진숙을 컷업함으로써 뭔가 잡음을 줄이려고 했는데 이 오히려 더욱더 커가는 상황이고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앵커께서 하셨잖아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현역 중에서 누가 공천을 받으면 예. 사실은 이제 경쟁력이 많지는 않죠. 근데 대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뽑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호영 의원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파열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주호영이 무소속 출마를 하면 수성구 자체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무소속과 무소속이 연대를 하게 되면 대구의 어떤 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주호영 의원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지방선거가 정말 재미없는 지방선거였는데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지방선거의 모든 여당, 야당, 중도 할 거 없이 모든 관심은 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다 스포트라이트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방선거에는 이제 관심이 별로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볼 겁니다. 거의 지금 대구 내려가실 기세예요. 내려가지까지는 않고 TV를 보겠다. TV를 보면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예. 이진숙 전 위원장 얘기 좀 더 들어보실까요? 저는 단 한 번도 국회 보궐선거에 나간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없고 저는 처음부터 대구시장만 보고 간다. 대구시장으로서 할 일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 본인도 나 재보궐로 국회의원 생각 없다. 대구시장이다. 왜 못 나가게 하느냐라는 반발이에요. 혹시 이따 12시에 기자회견 한다는 것도 반발입니까? 우리 김혜원 대변인? 네, 저는 반발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그렇군요. 있고요.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상당히 좀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사전에 들은 바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재차 저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재보궐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그 재보궐을 나에게 약속을 했다면 그렇다면 그 후보가 최종 경선에 통과하는 후보가 원내라는 건데 그럼 원외 출신으로 지금 경선에 참가한 다른 후보자들을 이것을 뭐랄까요 좀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인데 이걸 그렇죠. 어떻게 감히 당에서 후보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전혀 여러 가지, 뭐 언제 받은 것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네,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따로 하셨습니다. 지금 고성국 씨가 흥미로운 반응을 했거든요. 원래 잘 안 보는데 고성국 씨 발언은. 이 발언은 좀 이 상황과 관련해서 흥미로워요. 지금 이재영 공관위원장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두 분이 안 그래도 친분 있다 이런 얘기 주호영 의원이 비판했었는데 당이 전략적으로 이인숙 카드를 더 크게 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근데 이인숙 전 위원장은 고성국 씨가 그렇게 말하든 말든 나는 반발한다. 대구시장 이거거든요.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하고 고성국 씨 입장이 갈렸어요. 네, 아무래도 이런 개인 유튜브 방송을 또 하시다 보면은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좀 원하는 이야기들도 좀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논조가 좀 바뀌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시민들이 아무래도 1위 후보가 컷오프가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아하는 분들이 많고 또 그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방송을 시청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이 좀 시청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당에서 약속을 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네, 고성국 씨는 그냥 유튜버 주장일 뿐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